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류가 글자도 쓰기 전부터 알고 있던 마법 같은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멀쩡한 주스가 맛있는 와인으로 변하는 발효죠.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비밀을 파헤쳐서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들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 말은 1929년에 노벨 화학상 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건 과학자들이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정말 오래된 과정이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원리도 모르면서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 왔던 거예요.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놔둔 과일 주스가 막 부글부글 끓더니 전혀 다른, 심지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음료로 변한다니? 옛날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마법 아니고 뭐였겠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이 바로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아주 거대한 숙제였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게요. 처음엔 말이죠. 다들 이 신기한 현상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법은 이제 신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 발효의 결과물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설탕이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랑 알코올이 나오는구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 도대체 뭐가 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과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시계를 돌려서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말이죠. 발효의 비밀을 놓고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제대로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엄청난 논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노벨상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거장들의 대결이었죠. 한쪽엔 화학계의 슈퍼스타 리비히가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발효? 그거 그냥 화학 반응이야. 생명이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주장했죠. 반대편엔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테르가 있었고요. 파스테르는 무슨 소리? 발효는 효모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활동하는 것 그 자체야. 라고 맞섰습니다. 화학이냐? 생명이냐? 과학계 전체가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이 길고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두아르트 부흐너.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효모를 그냥 갈아서 즙을 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는 싹 다 걸러냈죠. 그럼 이제 생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생명 없는 즙만으로도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포 없는 발효의 발견은 과학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놨고 부흐너는 이걸로 190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 생명활동이랑 화학 반응이 분리될 수 있는 거였구나 하고 증명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신의 마법이었던 발효가 19세기엔 화학이냐 생명이냐 하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고 1907년 부흐너가 세포 없이도 되네? 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1929년 하덴과 오일러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아서 하덴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부흐너가 효모즙 속에 발효를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치마에이제라고 불렀는데 하덴은 바로 이 치마에이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 우아하기까지 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하덴의 실험, 진짜 간단한데 천재적이었어요. 일단 부흐너가 썼던 그 효모 추출액을 가져와요. 그리고 아주 촘촘한 필터에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랬더니 필터 위에 남는 찌꺼기랑 필터를 쑥 통과한 맑은 액체, 이렇게 둘로 나뉘겠죠? 자, 이제 각각을 테스트해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둘 다 아무 일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을 다시 섞었더니 와, 거짓말처럼 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실험으로 하덴은 첫 번째 조각을 찾아낸 거죠. 바로 필터 위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요. 덩치가 크고 열에 약한 이 녀석이 바로 발효를 일으키는 핵심 엔진, 즉 치마제의 본체였던 겁니다. 그럼 필터를 통과했던 그 맑은 액체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 조각이었죠. 덩치는 작은데 열에는 강한 이 녀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그 엔진인 치마제가 시동을 걸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할레는 이걸 코엔자임, 우리말로 하면 보조효소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엔진을 돌리는 열쇠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네, 하덴의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뭘 발견했냐면 이 발효 과정에 인산염이라는 걸 넣어봤더니 반응 속도가 완전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산염이 그냥 옆에서 힘내라 응원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설탕이랑 직접 딱 달라붙어서 치모, 인산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이 과정의 핵심 선수였다는 거죠. 자, 하덴이 발효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치마아제, 코치마아제, 인산염까지 싹 다 찾아냈어요. 무대 위에 배우들을 다 올린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정확히 무슨 대사를 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야죠. 바로 그 역할을 해낸 사람이 두 번째 주인공인 한스 폰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하덴이 찾아낸 그 열쇠, 코치마아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코치마아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공장에 원재료가 들어오면 그걸 기계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착착 가공해서 넘겨주는 역할. 그러니까 발효에 필요한 재료인 당, 인산염을 효소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딱 맞게 준비시켜주는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일러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정말 정밀했어요. 그는 이 코치마아제의 분자량이 대략 490 정도 된다는 것까지 계산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뭔가 도와주는 애 같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무게까지 잴 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분명한 화학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한눈에 보이죠? 아서 하덴은 발효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 즉 치마아제, 코치마아제, 인산염을 모두 찾아냈어요. 말 그대로 연구의 판을 깐 거죠. 그리고 한스 폰 오일러는 그 판 위에서 그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냈습니다. 하덴의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대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완벽한 팀플레이였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요? 그냥 술 만드는 원리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위대한 겁니다. 보세요. 작은 효모가 설탕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식물이나 동물, 심지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과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탄수화물 대사라고 하는 모든 생명활동의 기본 설계도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덴과 오일러는 그냥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설명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가 하는 생명 그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 하나를 풀어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덴과 오일러가 발효의 비밀 열쇠였던 코츠마아제를 찾아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생명 현상들 속에도 그 모든 걸 설명해줄 결정적인 열쇠, 아직 이름조차 없는 보조 효소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